우리은행이 작년 말에 탁상 칼렌더를 만들어서 돌렸는데 그 2018년 10월 분에 이런 그림이 붙었습니다. 이게 어린이 상대의 미술 대회 수상작을 실었는데 통일나무라고 써졌는데 거기에 북한 인공기가 달려 있습니다. 빨간 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태극기가 인공기보다는 조금 더 초라한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은행 쪽에서는 미술 단체에 맡겨서 행사를 했고 거기서 수상작을 뽑아서 올렸다. 수상작을 뽑아서 올렸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그림이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1월입니다. 원래 2008년 1월에는 촛불 시위 장면이 올라 있습니다. 촛불 시위. 나라다운 나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그림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인공기를 그린 게 문제인데 이걸 통해서 따져볼 일이 많군요. 이건 단순한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림이 아이들 손에 의해서 그려지고 이게 수상작이 되고 또 우리 은행에 의해서 배포가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결코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서 좀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우리 은행이 나눠준 탁상 달력에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수록했는데 이 인공기가 그려져 있다. 태극기와 함께 인공기가 그려져 있다. 인공기가 더 크게 돋보이게 그려져 있다. 이 문제를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이 제기를 했더니 일부에서는 우리 은행 거래를 하지 맙시다 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것은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이건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명쾌합니다. 이것은 부적절합니다.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상징하는 인공기를 동격으로 놓는 것은 안 됩니다. 더구나 통일나무에 달린 두 개의 깃발로서 상징하는 것은 안 됩니다. 통일은 태극기가 인공기를 쓰러뜨리는 것이 그게 통일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없앤다는 이야기고 인공기가 내려져야 통일이 되고 태극기가 평양에서 휘날려야 통일이 된다는 뜻이니까 통일나무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같이 걸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통일나무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같이 걸리는 통일 방식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 통일 방안인데 그것은 종국적으로는 적과 통일로 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놀랍게도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데 그런 통일론에 입각한다면은 그런 그림이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헌법에 명백하게 위반됩니다. 첫째,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란 불법단체, 전범 집단, 반인류 범죄 집단이 강점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인공기를 우리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란 집단의 깃발입니다. 아니, 반란 집단의 깃발을 우리 은행도 아니지만 그 명칭도 아주 잘못된 명칭입니다. 우리 은행은 저 은행이 아니에요. 우리 은행이 인공기를 모든 국민들한테, 자기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반란 집단을 비호하는 입장이 아니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을 잘못하는 겁니다. 통일 교육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과 북한 노동당 정권은 지금 민족사회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놓고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태극기가 휘날리든지 인공기가 휘날리든지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태극기가 휘날리는 한반도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기와 태극기는 통일나무에 같이 꽂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공기가 상징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억압입니다. 인공기가 상징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인공기가 상징하는 것은 인권 말살입니다. 인공기가 상징하는 것은 김일성 그리고 주체사상이라는 이 광신입니다. 인공기가 상징하는 것은 민족 공멸의 핵무기입니다. 태극기가 상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리고 인권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개방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억압을 상징하는 인공기가 달력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타격이 되면 되었지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 어린이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북한,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지 용서해야 된다. 일본은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비판해야 한다. 6.25 전쟁 너무 따지지 말자. 그것은 내전이었다. 북한, 한국 다 문제가 있다. 양비론이죠. 북한, 한국 다 인정해야 된다. 양시론이죠.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한민국을 동격으로 놓는 데서 이런 그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린이 교육, 후세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을 이 그림이 증명합니다. 무엇에 실패했느냐? 공산주의가 악이고 적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공산주의가 악이고 적이다. 그렇다면은 인공기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치 깃발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나치 깃발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선전하는 것과 똑같다. 이것은 비하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악 구분이 안 된다. 공산주의가 악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인공기가 뭐 성조기와 별 차이가 없는 깃발인 것처럼
태극기와 동격인 것처럼 이렇게 어린이들이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더구나 그 어린이들이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는 구호를 걸고 촛불 시위하는 것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우리 은행이 달리기 싫었다. 우리 은행은 애국심이 없는 은행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돈만 벌면 됩니까? 돈만 벌면 됩니까? 그 돈을 북한에서 봅니까?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공산주의도 여러 정치 이념 중에 하나다.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해야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위선, 그리고 삐뚤어진 민족주의가 어린이들의 정신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 또 어른이 나서가지고, 우리 은행이라는 어른이 나서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것을 돌렸다가 이렇게 그나마 견제가 하나 생겨서 건 다행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워야 싸워서 이겨야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는데, 그 가운데는 바로 우리 은행과 같은 재산, 국가의 재산, 국민의 재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은행은 인공기가 휘날리는 서울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스라엘의 어떤 은행이 달력을 돌릴 때 거기에 히틀러 얼굴 사진 넣고 히틀러의 나치 깃발을 이스라엘의 그 별표 깃발하고 같이 그려 넣었다고 하면은 그 은행은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 정권에 영합하여서 그런 달력을 돌렸다고 하면은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찬동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은 그런 은행과 그런 돈벌이는 애국심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정의감이 없는, 무엇보다도 피와 구분이 안 되는 은행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은행은 즉각 이 달력을 다 회수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은행에 대해서. 우리 은행이 이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은행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는 그 은행을 우리 은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옛날에 열린 우리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 은행이 나왔는데, 열린 우리당, 그게 우리 당이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농담을 하더군요. 그 발음을 잘해야 된다. 열린 우리당이라고 해야 된다. 우리가 열려가지고 짐승이 다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그 짐승을 다 잡아가지고 우리 속으로 다시 가두어야 한다. 이렇게 농담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은행, 결국 이런 헌법에 반하고 교육에 반하고 역사에 반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또 도덕적 분별력이 망가진 이런 달력을 돌리고 있는 은행을 우리 은행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